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유럽 작물활성제 산업협의회가 발행한 기술 백서를 바탕으로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해조 추출물의 작용 기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 백서란 특정 주제를 여러 연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전문 보고서입니다. 논문이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 문서라면 기술 백서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기술 백서는 해조 추출물 기반 작물 활성제의 작용 기작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과거에는 해조 추출물에 들어있는 옥신이나 사이토키닌 또는 지베렐린과 같은 식물 호르몬이 작물의 생육 촉진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밀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설명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13년 왈리 등의 연구에서 여러 상업용 해조 추출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 옥신이나 사이토키닌 혹은 지베렐린 등의 식물 호르몬은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낮은 농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출된 식물 호르몬의 농도가 식물의 생리 반응을 직접 일으키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조 추출물이 외부에서 옥신이나 사이토키닌 혹은 지베렐린 등의 식물 호르몬을 공급하여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식물 내부의 유전자 발현과 대사 과정,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하여 다양한 작물 활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식물 호르몬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성분이 해조 추출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스코필럼노도섬과 같은 해조류에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같은 다당류와 올리고당, 마니톨 같은 해조류 유래 탄수화물이 식물 내부의 신호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리활성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수화물이 양분 이용 효율을 높이고 가뭄이나 고온과 같은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해조 추출물의 모든 효과를 복합 탄수화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폴리페놀을 비롯한 여러 비호르몬성 화합물이 독립적으로 또는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해조 추출물에 함유된 다양한 생리 활성 성분이 식물 내부의 유전자 발현과 대사 과정을 조절하고 그 결과 양분 이용 효율과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며 생육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 결과는 해조 추출물의 효과가 원료 해조류의 종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아스코필럼노도섬이라도 채취 지역과 채취 시기, 생육 환경에 따라 화학적 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출 온도와 pH, 압력 등 제조 공정에 따라 최종 제품의 생리 활성 성분과 함량, 분자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제조 공정으로 생산된 세 종류의 상업용 아스코필럼노도섬 추출물을 토마토에 처리한 연구에서는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향상 효과가 제품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탄수화물의 분자량과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도 작물의 스트레스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스코필럼노도섬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원료의 특성과 제조 공정에 따라 최종 제품의 성분과 작물 활성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술 등의 2021년 가뭄 스트레스 연구입니다.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아스코필럼 노도섬 추출물을 처리한 식물에서는 생장을 억제하는 RD26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고 가뭄 조건에서 생장점 유지에 중요한 HIS4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슈클라와 프리티비라지의 2021년 인결핍 연구입니다. 아스코필럼노도섬 추출물을 처리한 옥수수는 인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뿌리와 지상부의 생육이 증가하고 질소와 인 함량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세포막 안정성이 향상되고 활성산소의 축적은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은 고니 등의 2021년 질소 이용 효율 연구입니다. 해조 추출물을 처리한 보리에서는 뿌리의 질산염 수송체 유전자 발현과 질산 환원 효소, 글루타민 합성 효소의 활성이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수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면서 질소비료 사용량을 최대 27%까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해조 추출물이 단순히 외형적인 생육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물 내부의 유전자 발현과 대사 과정을 조절하여 다양한 작물 활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럽 작물 활성제 산업협의회 기술백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연구에서는 해조 추출물의 작물 활성 효과가 해조 추출물에 함유된 식물 호르몬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가장 유력한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해조류에 풍부한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마니톨 등의 복합 탄수화물과 여러 비호르몬성 화합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성분들이 식물 내부의 신호 전달 체계와 유전자 발현,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분 흡수와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가뭄이나 고온과 같은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며 작물의 생육과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해조 추출물은 외부에서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 같은 식물 호르몬을 공급하여 효과를 나타내기보다 식물 자체의 생리적, 분자적 반응을 조절하여 다양한 작물 활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스코필럼노도섬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원료의 특성과 제조 공정에 따라 제품의 성분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아스코필럼노도섬에서 추출한 해조 추출물의 효과를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과 같은 식물 호르몬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2023년 유럽 작물 활성제 산업협의회의 기술백서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작용 기작에 대한 설명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해조 추출물이 식물 호르몬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내부의 신호 전달과 유전자 발현, 대사 과정을 조절하여 양분 이용 효율과 스트레스 저항성, 생육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해조 추출물, 특히 아스코필럼 노도섬 추출물의 작용 기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해조 추출물을 공급하는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 켈프사는 197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해조 추출물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회사입니다. 저희 도림화학 주식회사는 2005년부터 노스 아메리칸 켈프사의 해조 추출물 제품을 직접 수입 판매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작물 활성제 제품을 유통 마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을 통해 해조 추출물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물고기 추출물의 혼합 제품, 휴믹산 등 다양한 작물 활성제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